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현의 가을 세간에 원피스에 트리팔과 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로 같은 경우는 주인공 루피와 같이 최악의 세대 해적으로 루피의 혁단과 동맹을 맺은 인물이죠. 시크한 외모와 성격, 그리고 특이한 능력으로 많은 매력을 보여준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귀칼 세간에 들어온다면 어떤 느낌일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달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만화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로는 자신의 해적단과 항해를 하고 있던 도중 어느 섬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병이 무엇인지 궁금해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 마을 살펴보던 중 목격자에 따르면 마을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미친 사람처럼 공격해왔고 해가 뜨자 재로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닌 여러 명의 마을 사람이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떤 한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변해서 요즘은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했죠. 로는 그 말에 굉장히 흥미가 생겼고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 동굴을 스캔해보자 그 안에 어떤 왜곡된 공간이 있었고, 로는 그 공간에 스스로 걸어가 들어갔죠. 그러자 그것에 휩쓸리며 어떤 산속의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본능적으로 이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산에서 내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피냄새가 흘러나왔고 로는 그곳으로 곧장 가봤죠. 거기로 가보니 한 혈기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었고, 로는 저걸 연구해보면 되려나? 하며 다가가려 하는데 탄지로가 뛰어와 그 혈기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혈기는 온몸이 바스라져 사라져버렸고, 로는 연구 대상을 잃었음에 살짝 당황을 했죠. 탄지로는 그 혈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팔 한쪽을 뜯어먹혀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자 허겁지겁 지혈을 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았고 허둥지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가 다가와 이봐 꼬마 나와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탄지로는 꽤나 음침하게 생긴 로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위급하니까 지혈을 해야 해요 라고 소리쳤는데, 로는 난 의사니까 당장 나오라고 정색을 했고, 탄지로는 의사라는 말에도 뭔가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일단 나와봤습니다. 그때 능숙한 솜씨로 그 사람의 팔을 지혈하자 탄지로는 자신이 오해했음을 알고 사과를 했죠. 로는 탄지로에게 혹시 방금 네가 죽인 이 사람을 습격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로는 더욱 혈기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죠. 그때 유시로가 탄지로에게 다가와 타마요님이 부르신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로 쪽을 보며 살짝 신경을 쓰자 탄지로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뒤 유시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로도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그 혈기란 것과 탄지로 옆에 있던 대나무를 문 소녀와 아까 탄지로를 데리러 온 소년 역시 느낌이 쎄하다는 게 느껴졌고, 다시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전방에 어떤 혈기 두 마리가 어떤 벽 앞에서 슥 사라졌고, 로는 저곳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가봤지만 문 같은 건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술술 열매 능력 중 하나인 샴블즈를 발동했고, 그 안에 어떤 숨겨진 문을 발견하며 그곳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스사마루가 색실공으로 탄지로의 랭을 공개하고 있었고, 색실공은 야바의 혈기술에 도움받아 궤도를 바꿔대며 요리요리 탄지로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탄지로는 색실공을 계속 피하다가 마루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그 위로 색실공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죠. 탄지로의 머리를 향해 날아온 색실공, 탄지로는 이제 끝인가? 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느껴 눈을 떠보니 색실공들이 자신의 눈앞에 멈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스사마를 봤는데, 스사마루 역시 엄청나게 당황한 상태였고, 야바에게 네가 멈춘 거냐고 소리쳤지만 야바 역시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 색실공이 움직이며 로에게 다가갔고 로의 주변에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스사마루는 넌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하며 색실공 하나를 더 끄집어내 던졌는데, 그 공 역시 로의 주변에 똑같이 맴돌았고, 로는 그 공을 스사마루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하지만 스사마루는 몸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재생이 되었고, 로는 확실히 흥미롭다며 자신의 칼을 들고 발도의 자세를 취한 뒤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야바 스사마루의 몸이 두 동강이 나와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보자마자 멀리 있는 야하바의 몸까지 베어버릴 참격이 나오다니 엄청난 검술 실력이라고 놀랐죠. 하지만 스사마루는 이런 공격은 재생해버리면 그만이라며 여유롭게 말했지만 어쩐지 몸이 재생이 되지 않았고 잘린 몸은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가 그들에게 다가가 몸을 해부하기 시작했고 스사마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원래대로 돌려내라고 소리쳤죠. 그때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몸에서 갑자기 촉수가 튀어나오며 몸을 붕괴시키기 시작했고 로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저건 태초에 여기 무자니한 짓이라고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기 전에 저주를 활성화시켜 이들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했죠. 로는 슥 타마요를 보고 너네도 혈기인 것 같은데 좀 연구해봐도 될까? 라고 했고 타마요 유시로는 방금 스사마루 같은 꼴을 당할까봐 기겁을 하며 혈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하며 로를 말렸습니다. 로는 혈기라는 것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무잔이라는 태초의 혈기가 자신의 세포를 넣어 만들어낸 인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해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탄지로로부터 자신과 네지코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기 사냥꾼인 귀살대 조직에 들어왔다고 듣자 자신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고 세상 모든 것을 좋아하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로신한테가 생각이 나며 어쩐지 이 소년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타마요는 자신은 의사 출신이라 지금 혈기들의 피를 연구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만들고 있다고 했고 로는 자신 역시 의사라며 그 연구에 자신도 동참을 하겠다고 했죠. 타마요는 일반 혈기들보다는 12개월의 혈기를 잡는 것이 연구하는데 더욱 수월하니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마침 탄지로에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공호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나타공호산으로 떠난 이들 그 사이에는 사방이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저 멀리에서는 귀살대원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자신의 의지가 아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걸 보자마자 로는 정색을 하며 이딴 장난질을 친 녀석을 난 정말 싫어하지 라고 했고 그 귀살대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룸을 사용해 전부 감쌌고 그 안에 있는 거미줄들을 전부 잘라내버렸습니다. 그 뒤 그 거미줄의 출처를 찾아 뛰어갔고 그 끝에 엄마 거미열기가 있자 엄마 거미열기의 사지를 전부 잘라버렸죠. 그 모습을 본 아빠 거미열기가 뛰어와 로를 공격하자 로는 여유롭게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 열기의 주먹이 로에게 닿기 전에 멈췄고 움직일 수가 없어 부들거렸습니다. 로는 시크하게 넌 이미 내 수술대에 오른 환자나 다름없다 라고 하며 칼로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엄마 혈기의 조각과 아빠 혈기의 조각을 하나로 묶어 합체시켜버린 뒤 일단 여기서 대기하라고 했죠. 그 뒤 다른 쪽으로 뛰어갔는데 탄지로는 이미 하연우 루이와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큐브 스테이크가 튀어나와 적당한 혈기 잡고 출세해야겠다며 루이에게 덤벼들었고 루이는 순식간에 그런 큐브 스테이크를 조각조각 큐브 조각처럼 쪼개버렸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이런 잔인한 짓을 이라고 했지만 큐브 스테이크는 잘린 상태 그대로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 역시 이렇게 썰리고도 왜 죽지 않는 거냐며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자신들은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큐브 스테이크의 조각난 몸은 갑자기 어디론가에 이끌려가더니 로우가 있는 곳으로 갔죠. 로는 내 룸 안에서는 누굴 죽이려거든 허락받고 죽여야 할 거다 라고 하며 조각난 큐브 스테이크를 다시 조립을 했고 큐브 스테이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로는 큐브 스테이크에게 실력도 없는 녀석이 까부지 말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큐브 스테이크는 알겠다며 출세의 꿈은 포기하겠다고 후다닥 도망을 갔죠. 루이는 로를 보자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그대로 거미줄 혈기술을 로에게 퍼붓었는데 로는 엄청나게 정색하며 그 실드를 보니까 엄청 기분이 나쁘다며 그 실드를 칼로 전부 베어버렸고 빠르게 루에게 달려가 자신의 긴 칼로 루이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루이의 심장이 정육면체 공간에 감싸여 튀어나왔고 로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루이는 자신의 심장이 뜯겨져 나갔는데도 재생이 되지 않았고 로가 그 심장을 움켜쥐자 루이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루이가 움직이려 할 때마다 심장을 움켜쥐었고 루이는 꼼짝도 못하며 쓰러졌죠. 로는 그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 유리병에 담았고 룸을 해제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뛰어가 약해져 있는 루이의 목을 베어냈고 룸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목이 베이며 평소와 똑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륜도에 의해 소멸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태가 해결되고 로는 다친 귀살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곧이어 귀살대 지원이 왔고 로의 훌륭한 응급처치에 놀랐습니다. 그 뒤 루이를 퇴치한 탄지로 남매와 로를 귀살대 본부로 불러왔는데 거기 모인 주들은
탄지로 남매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했고 규율 위반이라며 직결 처형까지 외친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는 해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탄지로의 몸을 압박하며 찍소리도 못하게 했죠. 그때 사나미는 네즈코가 들어가 있는 나무 상자를 칼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미는 칼을 다시 집어넣으며 어머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라고 얼굴을 붉혔고 갑자기 미츠리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뭐야 왜 내가 저기 있어? 라고 했죠. 로는 주들이 탄지로 남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과격한 행동을 하자 엄청나게 언짢았고 인격이식 수술로 주들의 영혼을 뒤죽박죽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하주 모이치로는 갑자기 눈물을 콸콸콸 흘리며 나무 아미타브를 읊조렸고 수주 토미오카 기우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구나 라고 했고 암주 교메이는 이거 참 화려한 상황이구만 하며 활짝 웃었죠. 그리고 큐조로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갑자기 구석으로 짜져 있었습니다. 음주우지 탱게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구름 모양을 분석하고 있었죠. 충주 신호부는 엄청나게 이들을 노려보며 난 저들을 절대 신용할 수 없어 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들 자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 알았고 엄청난 멘붕 파티가 펼쳐졌죠. 그는 로를 보고 당신이 한 짓이냐며 다시 몸을 되돌려주라고 엄청나게 화를 냈고 로는 그럼 일단 우리의 이야기부터 잠자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에야시키 당규도 나와 총체용 난국에 당황을 했지만 겨우겨우 모든 앵정을 되찾게 되고 네즈코가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즈코의 동행을 허락하기로 했죠. 로 역시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귀살대에 말하며 함께 무장을 잡는 쪽으로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맹이 체결되자 로는 주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켰고 주들은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며 이 신화의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귀살대 주들의 인기에 바뀌어 한바탕 소동이 난 뒤 로우는 왠지 모르게 주들에게서 경계심을 받기도 했고 평소 시크한 로우의 성격에 주들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로우는 별 신경 쓰지 않고 12개월의 혈기가 나올 것 같은 곳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여러 명이 실종되었고 12개월의 혈기가 있을 것 같다며 로우에게 지원을 요청했죠. 로우는 탄지로와 함께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고에서 염조 랭국 쿄조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로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도시락을 건넸는데 로우는 주먹밥 하나면 된다고 하며 소식을 했죠. 쿄조로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로우에게 계속 친밀하게 말을 걸었고 로우는 쓸데없이 쾌활한 성격에 밀짚모자 녀석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건표원이와 건표를 했고 곧이어 혈기 2마리가 튀어나왔는데 쿄조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곧바로 그 혈기를 쓸어버렸고 로우는 꽤나 좋은 검술이라며 속으로 놀랐죠. 그 후 좌석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자신의 은인인 로신한테와 만나 자신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도플라밍고를 막아냈다며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로신한테를 만날 꿈에 빠져있을 때 탄지로는 그것이 꿈인 것을 알아채 깨어났고 한바탕 엠무와 격전을 벌였죠. 탄지로는 정신력으로 엠무의 혈기술을 이겨내며 열차 위에 있던 엠무의 목을 베어냈는데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열차에는 촉수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쿄조로와 로우가 깨어나 촉수들을 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승객들을 시켰는데 로우는 스캔을 통해 열차 전체의 구조를 파악했고 열차 바닥에 생물의 뼈 같은 것이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로우는 자신의 능력인 룸을 활성화시켜 열차 전체를 뒤덮었고 열차 바닥에 손을 대고 카운터 쇼크를 시전하자 손바닥에서 엄청난 전류가 흘러나오며 열차 전체를 뒤덮었고 엠무의 촉수들은 전류로 인해 모두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죠. 엠무의 촉수가 멈추자 로우는 쿄조로에게 맨 앞칸에 가보면 이 녀석의 목뼈가 있으니 그걸 베어내라고 했고 쿄조로는 그대로 쭉 뛰어가 열차의 앞머리를 그대로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내버리며 엠무를 되찾습니다. 그 여파로 열차는 탈선하게 되었고 자고 있던 승객들은 죽진 않았지만 이것저것에 부딪히며 다친 이들이 많았죠. 그렇게 엠무가 퇴치되고 로우는 그 다친 승객들을 치료해주고 있었고 쿄조와 탄지로는 밖으로 나와 귀살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지더니 4년삼 아카자가 등장했고 곧바로 쿄조와 신명나는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빠르고 묵직한 공격에 쿄조로는 꽤나 압박을 받았고 쿄조의 공격은 전부 재생해버리며 아카자는 여유로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조금 더 길어지자 점점 쿄조로의 상처가 늘어왔고 체력이 많이 빠져버렸죠.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마지막으로 혈기가 되지 않겠냐며 혈기가 되면 이런 상처쯤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했고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거절했고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을 시전했죠. 그러자 아카야도 파괴살 몇식을 사용해 쿄조로의 복부를 뚫으려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둘의 공격이 부딪히려고 하는 찰나 아카자의 주먹이 먼저 무언가를 뚫어버렸는데 아카야는 자신이 공격한 대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바위. 분명 쿄조로를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에 바위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쿄조로는 저 멀리 뒤쪽에 있었고 쿄조로 역시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로우가 나오며 발도 자세를 취한 뒤 칼을 휘둘렀고 순간 아카자의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방금 전 로우는 다친 승객들을 전부 다 치료를 한 후 나와보니 아카자와 쿄조로가 싸우고 있었고 아무래도 회복 능력 차이로 쿄조로가 밀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쿄조로의 연옥 자세를 보자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힘을 짜내는 걸로 보며 의사로서 그를 죽게 할 수 없었기에 룸을 시전해 그들을 덮었고 쿄조로의 옆에 있는 바위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싸움에 끼어들다니 건방지다며 잘린 팔을 재생하려고 해봤지만 어쩐지 재생이 되지 않았고 팔이 잘린 상태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죠. 로우는 상현의 여기라니 이거 해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살 아침을 시작한 뒤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 공중에 있는 자신의 팔을 다시 붙였고 그대로 로우에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로우는 견문색 패기로 원거리 공격들을 피했지만 아카야가 빠르게 접근해 발차기를 날리자 로우는 그것을 막고 쭉 밀려갔죠. 로우는 아카자의 엄청난 채소를 보고 조금은 긴장이 되었고 제대로 상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또다시 덤벼들며 난타를 날렸는데 로우는 그것을 막기 위해 커다란 바위를 그 앞에 튀어나오게 했고 그 바위는 아카자의 주먹에 의해 잘게 부서졌죠. 그 잘게 부서진 돌을 로우는 아카자의 주변에 계속 맴돌게 했고 아카자의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그 뒤 멀리서부터 날리는 참격으로 아카자의 다리를 잘라버렸죠. 아카야는 잘려진 다리를 다시 붙이기 위해 다리에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다리와 로우가 위치를 바꾸며 아카자의 몸에 손을 대고 카운터 쇼크를 시전했고 아카야는 엄청난 전기 충격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무리로 메스를 통해 아카자의 심장과 뇌를 빼내었고 이것은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중요 장기를 빼앗겨 사실상 패배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자신이 공격하려고 할 때 뇌나 심장을 자극해버리면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혈기의 특성상 장기가 파손이 되어야 재생을 하기 때문에 원상태 그대로 빼내어버린 경우는 원래의 몸 안에서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쿄조로가 다친 부분들을 수술하기 시작했고 로우가 가진 엄청난 의술 실력으로 쿄조로는 치명상으로 가지 않게 되었죠. 로우는 아카자를 데리고 그대로 타마의 연구실에 찾아갔고 이것으로 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아카자의 뇌를 조사하던 로우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뭔가가 막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제거하자 갑자기 아카야는 예전 인간 시절의 일들이 모두 떠올라 눈물을 콸콸콸 흘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었고 강함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강해져도 공허함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된 아카자 바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강해지려고 했고 무엇을 위해 살려고 했는지를 깨닫자 혈기화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일부러 무잔이 너의 기억을 봉인한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야는 무잔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에 몸을 부들거렸습니다. 아카야는 무잔을 배신할 생각에 자신의 몸을 마음껏 해부해 연구해봐도 된다고 했는데 로우는 싸늘하게 너에게 선택권은 어차피 없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유곽에 있는 탄지로가 416의 혈기와 대치 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로우는 탄지로가 걱정이 되어 그대로 그곳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바라면서 뛰어갔는데 로우가 도착했을 즈음에는 이미 한참 싸움이 커진 상태였고 우주의 탱게는 규타로의 독에 당해 엄청 난처한 상황이었죠. 탱게는 독을 참아가며 자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함께 온 귀살대 아이들과 아내들이 전부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타로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 때문에 순간 몸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했고 그때 규타를 참교의 날아와 탱겐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탱겐은 날아간 팔이 다시 탱겐에 돌아오며 팔에 붙었고 뒤를 돌아보니 로우가 있었죠. 로우는 발도자세를 취한 뒤 탱겐과 규타로를 같이 베어버렸고 그 둘의 몸은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탱겐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왜 나까지 베어버리냐고 화를 냈고 로우는 잘려진 탱겐의 몸에서 독을 뽑아내는 수술을 진행 후 다시 몸을 붙여줬죠. 탱겐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꿈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몸의 독이 전부 사라져 말끔한 상태가 되었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타로는 자신의 잘린 몸을 주워들어 다시 붙였고 다키와 함께 로우에게 덤벼들었지만 이들의 실력으로는 견문색 패기를 익힌 로우에게 공격을 맞출 수가 없었고 로우는 크게 칼을 휘둘러
둘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어진 목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메스를 사용해 다키의 심장을 빼내봤는데 심장이 한쪽짜리가 아닌 반쪽짜리임을 알게 되었죠. 로우는 이 둘은 장기를 공유하는 특이한 혈기라는 걸 알았고 이들도 잡아가 연구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규타로의 심장까지 빼내어 하나의 심장으로 붙여 가져갔고 그대로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키 규타로 남매도 타마요 연구실에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카자를 보자 야 너도? 야 나도?를 시작했죠. 타마요는 상현의 혈기들이 자신의 아지트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신기하기도 하며 무섭기도 했는데 일단 계속 연구를 해야 하니 다키 유타로 남매에게 협력을 부탁했지만 그는 타마요에게 엄청나게 까칠하게 되었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타마요는 감히 상현이 말대꾸? 라고 하며 유타로 다키의 심장을 훔쳐주었고 그들은 피를 토하며 죄송하다고 했죠. 로우는 쟤네들이 말대꾸하면 조지라고 타마요에게 심장을 맡겨둔 거였습니다. 그 시점 모자는 상현의 혈기들이 타마요에게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며 상현 소집을 했고 그들에게 찾아가 타마요를 죽이고 상현들을 구출해오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무자는 상현을 소집한 후 타마요라는 자신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가 있는데 그녀가 지금 상현삼 아카자와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어떻게 잡아놓은 상태라고 했고 지금까지 항상 눈에 거슬렸던 여자인데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야겠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아카자와 다키의 마지막 기억을 잊고 그들의 기억에 타마요가 있는 것을 보자 그저 타마요만을 신경 썼고 이 모든 것이 타마요의 계략이고 도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현일 포쿠시보보다 더 오래된 혈기이며 최초로 자신의 저주를 벗어났기에 항상 예의주시를 했고 딱히 노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상현의 혈기 모두가 부자의 명에 따라 타마요의 아지트를 향해 갔고 결계를 깨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타마요가 없었고 아카자와 다키 유타로 남매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그들은 너네들이 올 줄 알고 미리 도망을 갔다고 했죠. 타마요를 죽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쨌든 너네를 구출한다는 목적은 이루었으니 무한성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나키메를 불러 모두를 무한성으로 다시 불러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나키메의 혈기술로 모두가 이끌려가는데 그 순간 그 위에 지붕에 숨어있던 로우가 샴블즈를 사용했고 그곳에 있는 주들이 모두 무한성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타마요는 로우에게 상현의 혈기들을 잡고 있으면 분명 무자니 다른 상현의 혈기들을 불러올 것인데 당신이 어찌저찌 해서 그 상현들을 죽인다면 무자는 당신이 사라질 때까지 어딘가에 꽁꽁 숨어버릴 테니 무자에 있는 무한성으로 숨어 들어갈 방법을 찾아 무자를 꼭 처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시로의 혈기술로 기척을 숨기고 천장 위에 숨어 있다가 무한성의 문이 열리자 다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최종 결전 주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혈기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무자를 배신했기에 혈기들을 쳐부수며 무자를 찾는 데 열중했고 상인육 다키유타로 하면은 자신들의 심장을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무자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기에 다시 귀할 때를 적대했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그대의 심장을 터뜨렸고 순간 엄청나게 피를 토하는 다키유타로의 목을 금주탱겐과 사조 오바나이가 빠르게 쳐냈고 그 둘은 소멸하게 되었죠. 상현우 교코는 귀할 때 주들의 목을 잘라 예술작품으로 전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낄낄거리며 누구를 먼저 죽일지 살펴보다가 가장 덩치가 커서 우둔해 보이는 교메이에게 공격을 했고 교메이는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피하더니 바이오 호흡으로 교코를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엄청나게 놀라며 지금까지 주들 중에 이 정도로 강한 이가 있었던가? 라고 했는데 이미 자신의 몸뚱이가 철퇴에 날아간 상태였고 얼른 재생해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한 교코의 머리 위에 수주 기어가 뛰어올라 목을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죠. 상현사 한탱구는 여러 분신을 사용해 귀할대 주들을 상대했는데 그의 상대인 풍주사이미가 자신의 피를 사방에 뿌리자 한탱구의 분신들은 취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연주미치리와 염주쿄조로가 그들을 베어내며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본체는 숨어있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고 이렇게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쿄조로는 로우에게 이자의 본체를 찾아주지 않겠냐고 소리쳤죠. 그때 로우가 그쪽 부분에 룸을 펼쳐놓고 스캔을 했는데 한쪽 구석탱이에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걸 확인했고 그 위치를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풍주사미가 악당 같은 얼굴로 뛰어가 겁을 잔뜩 먹은 한탱구의 본체를 바람의 호흡으로 찢어 발겨버렸죠. 그때 충주 신호부는 상현이 도우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언니 카네의 원수라는 걸 알자 엄청나게 광분하며 뛰어들어갔고 도우마는 신호부의 독공격을 맞아도 전부 소화해내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부는 도우마의 냉기 열정을 들이마셔 피를 토하며 원활한 호흡을 하지 못했고 도우마는 천천히 신호부를 잡아먹으러 가고 있었죠. 신호부는 오냐 나를 잡아먹어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내주었고 자신의 몸에 가득한 독을 도우마가 섭취한다면
다른 주가 와서 대신 죽여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우마가 시노부를 껴안으려고 하는 순간 상현삼 아카야가 튀어나와 주먹으로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시노부에게 내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를 죽게 하는 건 좀 꺼림칙해서 말이지 라고 했고, 시노부는 자신의 희생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당황했습니다. 그때 로우가 나타나 매서운 눈빛으로 시노부를 쏘아봤고 시노부를 칼로 베어버렸죠. 시노부는 이자가 나를 배신했나? 부자의 앞잡이였나? 라고 생각하며 원통했는데, 로우는 저벅저벅 걸어와 시노부의 패를 꺼내 패에 박혀있는 도우마의 얼음들을 제거했고 시노부는 숨을 쉬기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시노부의 피 속에 있는 대량의 독을 빼낸 뒤 공중에 떠오르게 했고, 의사로서 이런 독을 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건 두고 올 수 없다 라고 하며 가져갔고 시노부의 몸을 다시 조립해줬죠. 시노부는 자신이 꿈을 꾼 건가 멍해졌고, 같은 의사지만 로우의 저건 의료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한참 도우마가 싸우고 있던 아카자, 아무래도 상현이의 도우마에겐 전투력으로 밀리기 시작하며 몸 곳곳이 얼어붙었죠. 도우마는 어서 아카자를 제압하고 시노부를 먹고 싶어서 자신의 최대의 기술인 무빙보살을 시연해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갑자기 그 얼음이 반으로 쪼개지며 도우마의 몸도 반으로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저 멀리서 칼을 휘두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로우를 발견했고, 저 정도의 거리에서 공격이 닿는다고? 하며 놀랐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해 도우마의 잘린 상체를 자신의 앞에 오게 했고, 그대로 시노부의 피에서 추출한 대량의 독을 입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도우마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도우마의 약해진 틈을 타 온몸을 파괴할 종식으로 전부 박살내버렸죠. 한편 상해의 코코시보와 마주치게 된 하주 무이치로 엄청난 귀기와 위압감에 움츠러들었고, 코코시보는 무이치로를 보고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이치로는 압박감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코코시보에게 덤벼들었지만 무이치로의 검소를 전부 여유롭게 피해내버린 코코시보였죠. 곧이후 코코시보는 담례를 해주겠다며 달의 호흡을 시연해 무이치로의 한쪽 팔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내미의 동생 게냐가 튀어나와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게냐 역시 칼로 이곳저곳을 베어버렸죠. 엄청난 강함에 패닉 상태에 빠진 이들. 그런데 코코시보는 순간 위압감이 느껴져 몸을 숙였고, 그 위로 참견이 날아가 그 부근을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로우가 뛰어왔고, 로우는 무이치로와 게냐에게 다가와 잘린 몸을 다시 접합을 시켜줬죠. 코코시보는 로우를 보자마자 엄청난 검사라는 것을 알았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로우 역시 코코시보를 보고 자신의 참기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라는 것에 꽤나 놀랐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 참격들을 로우에게 날렸고, 로우는 그것들을 전부 베어내버렸는데, 코코시보는 원거리 참격이 먹히지 않자 그대로 로우에게 뛰어들어와 공격을 했고, 로우는 그 검을 막으며 씩 웃었습니다. 너 지금 내 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라고 했고, 라디오 나이프를 시전해 전류가 가득한 검으로 코코시보를 공격하자 코코시보는 황급히 검을 막았지만 온몸에 전류가 타고 들어와 몸을 마비시키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검을 휘두르자 막지 못해 몸이 베어버렸습니다. 상현일의 엄청난 재생력으로도 재생이 되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죠. 그때 하조 우이치로가 자신의 안개의 호흡을 사용해 마비되어 있는 코코시보의 목을 베어냈고, 선조의 잘못을 내 대에서 끝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기 위해 나키맨을 불러 무한성의 위치를 재배치하라고 했고, 나키맨은 무한성을 뒤죽박죽 섞기 시작했죠. 그러자 로우는 무한성 전체 크기로 룸을 활성화시켜버린 뒤 나킴의 위치를 파악해 더 이상 비파를 연주하지 못하도록 비파 압수 하면서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부자네 앞에 등장을 했죠. 부자는 네 놈은 도대체 뭐냐며 촉수를 알려냈는데, 로우는 순식간에 메스를 사용해 부자의 심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장이 꺼내지면 잠시 동안 기절해야 하는데 부자는 아무렇지 않아 했고, 그의 이상함을 느낀 로우는 스캔을 통해 부자의 몸 상태를 진단했는데, 부자는 심장이 7개와 우동살이 5개가 있었죠. 그렇게 심장 하나로는 부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었고, 부자는 촉수로 당황한 로우를 쳐내자 로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자는 로우를 보고 네 녀석을 흡수하면 그 특이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나? 라고 하며 다가왔고, 로우는 칼을 뻗은 상태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무장이 촉수를 뻗는 순간 인젝션 샷을 날려 무장의 상체에 있는 심장 3개를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에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로우는 그대로 뛰어가 자신의 필살기인 감마 나이프를 사용해 무장을 공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장에게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무자는 눈과 귀, 코, 입에서 피를 쏟아내며 쓰러졌는데, 로우는 엄청난 전류의 힘으로 무장의 주요 장기들을 전부 파괴해버린 것이었죠. 무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로우는 그런 무장을 회부하며 혈기세포를 찾아낸 뒤 추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타마요는 그 세포를 분석하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얼마 후
아카자 네즈코 타마의 유시로는 다시 인간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세상에 혈기란 존재가 사라졌음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번 여행으로 꽤나 많은 걸 배웠다며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이 왔던 동굴을 통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편 눈을 뜬 무자는 엄청나게 약해진 인간의 몸으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다시 혈기가 되어 꼭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기에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렸고 자신이 인간인 척하고 살아갈 때 어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문을 열자 인간이 된 아카자가 있었고 자 이게 마지막이다 무잔 이러가며 주먹을 알리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우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 암울한 원작의 부상들을 전부 치유하는 쪽으로 전개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